자, 오늘은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일단 오브젝트 개념이 굉장히 오래됐긴 하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그 스타일에서 좀 더 진보되고 좀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그 프로그래밍은 거의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의 기법을 도입을 해서 많은 그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현대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이렇게 주된 그 개념으로 채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오늘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말 그대로 오브젝트 사물이죠. 사물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는 관점이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은 그냥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뭐 프로시저 혹은 함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쭉 사용을 해왔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쳐온 맨 마지막 버전이 엑셀 파일 기반의 그죠? 요거죠. 요 프로그램이죠. 엑셀 파일 기반의 이 프로그램으로 쭉 해왔었는데 여기 보면 그래도 아직 우리가 개념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엑셀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클래스 구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구조 그러니까 이 부분만 빼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프로그래밍 코드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선언하고 특히 구조체 어떤 무언가 고양이라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체를 도입을 했죠. 또 강아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체를 도입을 했고 그 각각의 구조체는 이런 속성을 가지는 필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속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관점에서는 필드라고 이야기하죠.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체의 필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 각각의 필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변수로 어떤 타입을 가지는 변수라는 이름을 가지는 타입과 이름을 가지는 변수들의 묶음으로 한 게 구조체였죠. 그래서 이제 요 단위가 즉 여기 우리가 구조체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구조체 단위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오브젝트라고 부를 겁니다. 객체, 즉 고양이라는 객체, 그 다음에 강아지라는 객체. 이 객체를 표현하는 세부적인 속성에는 관리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품종이 있고 관리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받는 유형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만 보니까 우리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사물이죠. 고양이라는 사물, 그 다음에 개라는 사물, 또 사람이라는 사물, 또 뭐 책상이라는 사물.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 결국에는 이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 객체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객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객체는 두 가지를 합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를 합한 개념인데, 여기 나와 있죠. 일단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법의 도입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객체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객체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실세계의 문제가 가진 물리적인 혹은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그죠? 자, 이 개념은 객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를 다루는 메서드라고 하죠. 여기서는 함수라고 하죠. 이 함수를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지금까지 했던 게 실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고양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개라는 것, 이거를 자료로 표현을 해놓고 이것들을 밑에서 이런 함수들을 통해 가지고 다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어떤 관리 상태를 변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오퍼레이션, 여기서는 메소드라고 그랬죠.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런 자료 구조를 언급을 해서 관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었죠. 이 개념을 고스란히 이제 뭘로 가느냐? 객체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객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객체는 단순하게 이 구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체와 플러스 이 구조체를 다루는 함수, 메서드라고 했죠. 함수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C#뿐만 아니라 그 C++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이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객체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객체 public class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된 객체를 하나를 선언하는 거죠. 선언을 해서 이 안에는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객체 안에서는 이런 변수들, 또 구조체들, 일단 이건 다 변수입니다. 이런 다 변수고 데이터를 다루는 변수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메인, 그 다음에 리드 캣 데이터, 뭐 우리가 했던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객체, 이제 이 앞에 선언되었던 그 변수들을 다루는 함수, 메서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묶은 것밖에 아닙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객체화 시킨 방법입니다. 일단 뭐 딴 거 없죠. 이걸 그냥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이거는 객체로 만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객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가진 근본적인 그 펫 관리, 그 반려동물 그 관리라는 펫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객체들을 우리가 따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객체로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서 묶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앞에까지 만들어진 거 요건 그대로 어쨌든 가져갈 겁니다. 그대로 가져가고 이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객체로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요 앞까지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변수들만 가지고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도 주고 해가지고 했던 버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이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집어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를 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변수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구조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구조체의 배열로서 각각의 이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개들을 다루기 위한 자료구조의 개념으로 도입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거기서 일단락이 되었죠. 자료구조의 관점에서는 일단락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쭉 일렬로 그냥 되어 있었던 프로그램 코드들을 단위별로 함수화도 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readcat data라는 함수, 그 다음 readDog data라는 함수, entrycat data라는 함수, 이렇게 각각이 뭔가 단위별로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모듈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 떼어내고 메인에서는 이렇게 그 사용자 정의된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죠? 호출만 해가지고 이 메인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 각각은 또 따로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각각의 역할별로 뭔가가 실행하도록 구성이 되었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화가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일단은 이런 코드들이 다른 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듈화의 개념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모듈화 시키고 우리가 요 파라메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들만 넘겨주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료 구조나 모듈화의 개념은 정리를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파일의 개념, 그 전에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직접 넣었었죠. 그렇게 그냥 일단 뭐 우리가 I/O에 대한 개념 없이 하려다 보니까, 입출력에 대한 개념을 없이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입출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단계로 넘어왔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 입고 데이터들은 텍스트 파일로 처리해서 읽어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 데이터, 지금 현재 관리 상태들에 대한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부터 읽어들여서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또 윈도우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면 기본 데이터들은 이게 이제 사실은 실제 관리할 때는 이렇게 막 여러 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되지 않고 한 마리씩 들어오겠죠. 그러면 윈도우에다가 입력 폼을 띄워 가지고 그 입력 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직접 타이핑해서 들어오도록 되겠죠. 그렇죠. 또한 이제 이미 들어와서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냥 확인만 해서 입고 처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또 관리가 돼야 되겠죠. 실제 이제 나중에 실행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자면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현재의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파일로 읽어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단계에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개념을 이제 아까도 설명을 쭉 했지만 제일 핵심이 이겁니다. 어떤 개념을 실세계에 존재하는 문제가 가진 어떤 물리적인 혹은 주상적인 어떤 개념을 객체라는 단위로 표현하는데 데이터 플러스 오퍼레이션 메소드라 그러죠. 함수,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함수고 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선언하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선언하는 거죠. 자, 이렇게 OOP는 객체 단위로 조립하여 프로그램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 가장 여기 핵심적인 기능적인 면에서 핵심적인 겁니다. 첫 번째, 모듈화라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이 되고, 어떤 독립된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독립된 개념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객체와 객체들 간에는 또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듈화된 객체들은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화된 것들을 다른 데서 이렇게 비슷하거나 똑같은 게 있다면 굳이 프로그램 짤 필요 없이 객체를 공유해 가지고 동일하게 재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 개발 영역에서 객체 지향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사하거나 같은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캡슐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정성과 보장을 해줍니다. 이 개념을 캡슐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그 캡슐 개념하고 똑같아요. 약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약이 막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드럽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캡슐화를 시키죠. 그래서 캡슐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먹는 약이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녹아 가지고 실제 이 약작용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캡슐이죠. 그 개념을 그대로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사한 이미 작성된 코드나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내가 우리 여기 이 개념 자 여기 보면 이 고양이나 강아지나 두 개의 이 구조가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 나는 게요. 강아지 쪽에 개 쪽에 사이즈 이것만 차이 나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이름도 똑같고 그죠? 이럴 경우에 굳이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밑에 다루는 그 함수들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똑같은 코드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하나만 더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 그 구조체의 공통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고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걸 상속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pcat 같은 경우는 전체 다를 상속 그대로 다 받으면 되죠. 그다음 dog 같은 경우는 그 공통으로 된 것들을 상속받고 요것만 따로 정의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속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재산 상속 받듯이 부모가 그러니까 상속의 개념이니까 부모 자식의 개념이 생기겠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나 메서드를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필요한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건 그대로 상속을 받고 필요한 것들만 따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상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거기에서는 불가능한데 이 객체지향 개념에서는 이 지원되는 객체지향 개념이 지원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형성, 요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입장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실제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메서드, 동일한 함수에 대해서 실제 그 함수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동일한데 똑같이 이게 호출을 해도 서로 다르게 동작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거는 이제 주로 오퍼레이션의 관점에서인데, 자, 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필드가 이렇게 이 부분만 다르죠. 두 개를 놓고 보면 그죠. 두 번째 여기는 cat 타입이고 요거는 pet dog 타입일 뿐이고 둘 다 똑같죠. 그죠? 그 안에 내부적인 오퍼레이션도 똑같아요. 요것만 하나 더 들어갔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 없을까 이거죠. 굳이 이렇게 거의 똑같은 거를 두 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리드 팩 데이터라는 모듈로 하나로 만들고 호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이걸로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없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이라는 게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상속은 inheritance, 이건 모듈라이제이션, 캡슐라이제이션, inheritance, 그다음에 폴리모피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나의 물체가 이렇게도 변했다가 저렇게도 변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몰핑이라고 하죠. 몰핑. 아마 게임이나 이런 데서 그 액체 같은 게 막 인간으로도 변했다가, 그죠? 동일한 액체인데 이게 인간으로도 변했다가 어떤 자동차로도 변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변하는 것들을 몰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형성, 그러니까 폴리모피즘, 여러 개로
변종한다 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함수가 A의 기능으로 동작했다가 또 B의 기능으로 동작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에도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OOP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코드의 재사용성,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코드의 가독성, 일단 읽기가 좋아요. 물론 이렇게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객체지향 프로그램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디버깅이 힘들어져요. 이게 이제 따로 이렇게 동작하고 실행할 때 그때 이제 이 객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동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작하기 때문에 한 객체에서 발생한 오류가 다른 객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버깅이 조금 우리가 디버깅 많이 해봤었죠. 그래서 그런 디버깅이 이렇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반 함수형보다는 당연히 느립니다. 이게 객체를 생성과 호출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하드웨어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그 메모리나 컴퓨터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그 다음에 뭐 상속에 대한 법작성이 제공,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세부적으로 이런 걸 왜 직접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냐를 밝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객체지향 개념이 좀 복잡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바이드가 있다. 그 다음에 학습도 그렇게 쉽지 않다.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했듯이 바로 코딩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OOP 개념을 충실히 사용을 해야 이게 OOP다운 거지. 그냥 클래스화만 했다 해서 클래스화만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도 사실은 클래스화 한 거죠. 그죠? 그냥 묶었어요. 프로그램 단위로 묶고 그 다음에 엑셀 프로그램 단위 요거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클래스 엑셀 파일 헬프라는 걸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그죠?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것들 사용했고 해왔죠. 크게 지금 두 개를 했어요. 그쵸? 이걸 그러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한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개념들, 모듈화의 개념, 캡슐화의 개념, 상속성의 개념, 다형성의 개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진정 OOP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는 거죠. 어쨌든 디버깅이 힘들다는 거,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 간에 동적으로 이렇게 서로 전달받고 또 모듈 올리고 하는 그런 데서 따른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을 하는데 제가 지금 파일을 하나 우리 이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개념으로 변경을 시킨 프로그램을 또 공유를 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 데이터 파일하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pet project class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공유를 해줄게요. 복사를 해가지고 이것처럼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실행 딱 되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400라인에 육박했네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업을 재개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또, 이제 클래스 기반으로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공유해준 이게 program.cs 파일에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거는 매번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단위로 하면서 매번 했던 내용이죠. 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NET 자, 자기 현재 폴더 위치에서 디렉토리 루터 프로젝트 디렉토리 루터 상태에서 내 같은 경우는 C#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NET dot NET new console console 마이너스 name. 자, 뭐로 줄까요? 내 같은 경우는 PET PROJ class CLASS 이렇게 줬었거든요. 편의상 나는 2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pet project class라고 주세요. 자, 이러면 또 디렉토리 거기 하나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program.cs 들어가면 당연히 hello world 이거밖에 없겠죠. 이거 다 지워버리고 내가 공유해 준 거 이거를 띄워가지고, 일단은 요 두 개의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지금 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고, pet project class.txt라는 파일은 열어가지고 이걸 편집 들어가서 전체 모두 선택하고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들어왔죠? 나도 지금 똑같이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클래스로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바꿔야 돼요. 진정한 의미의 지금 클래스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펫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자, 우리 교재 7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재 70페이지를 보면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아니면 추상적 개념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객체화할 수 있고 그 객체화된 것을 프로그램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표현할 때는 C# 같은 경우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객체라는 것은 데이터와 그 객체가 표현하는 상태 정보, 데이터죠. 개념적으로 상태 정보라고 해요. 그 상태 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그 상태 정보를 다루는 오퍼레이션, 메소드들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 예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클래스화 시켜본 개념입니다.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펫이라는 게 있는데 펫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는데 이 펫이라는 것은 펫을 다루는 상태 정보들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배열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구조체 다 빼고 일단 그 펫이 가지고 있는 이름, 나이, 그다음에 타입, 품종, 그다음에 이 펫의 상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했던 거와 유사한 거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get과 set이 있는데 이 상태 정보를 set 시키는 개념이 있겠죠. 이 상태 정보의 값을 저장하는, 그죠? 그 다음에 저장된 값을 얻어오는 개념, get이 있겠죠.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는 이런 get, set이라는 두 개의 오퍼레이션들을 정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set을 시키고 어떻게 얻어오는가 그거를 정의할 수 있는데 정의하지 않으면 그냥 이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set 시키고 그 다음에 얻어 응급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펫이라는 이런 상태 정보를 다루는 게 크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되어 있는 펫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체인지 매니지먼트 스테이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오퍼레이션이 대표적인 거예요. 어떤 클래스든 간에 이 상태 정보를 정의를 하고 이 상태 정보와 이름이 똑같이 생긴 이런 놈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construct라고 해요. construct는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세트되는 값에 대한 오퍼레이션들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 구조체가 생성이 될 때 이게 항상 실행이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초기화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
때 호출할 때 이 값들이 전달이 되면 이 값들이 이 상태 정보에다가 셋되는 거죠. 요 역할이에요. 요 역할. 요 셋의 역할이죠. 아까 각각에 대한 셋이고 이거는 뭐예요? 한 번에 해주는 거죠. 그죠? 요 각각을 정의할 수도 있고 얘는 여기서는 한 번에 이걸 호출할 때 즉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이 값들을 가져와 가지고 세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태 정보들을 출력을 시켜보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출력을 시켜보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 정보들을 이 중에서 특히 pState라는 이 값을 바꾸는, 그죠? 이 값을 바꾸는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도 이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맨 처음에 이걸 읽어가지고 데이터 세트 시키는 거. 그죠? 데이터 세트 시키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맨 끝에 디스플레이 시키는 거죠. 각각의 상태 정보를 여기죠. 프린트 캣 매니지먼트 인포, 프린트 더그 매니지먼트 인포, 이 각각을 그 디스플레이 시키는 것이 이쪽 모듈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안에다가 이 함수의 기능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매니저 펫샵 여기에서 특정 그 고양이나 특정 개의 상태를 바꿨었죠. 그죠? 그 바꿔주는 쪽이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세 개의 오퍼레이션으로 세 개의 메소드로 이 프로그램 전체가 지금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거를 여기서 만약에 구조체로 구현을 한다면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것은 실행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이 클래스라는 것은 선언이죠. 이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데이터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죠. 그죠? 정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펫샵이라는 또 이제 실제 이제 관리하는 돌아가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맨 처음에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얘는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대로 된 구조체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바꿔놓은 거 이것도 그냥 임시적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지 내가 원래 과제를 기말 과제를 지금 이거를 주고 이 스타일로 바꿔낼까 완성하는 걸로 변경하는 걸로 바꿔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 많고 제대로 한다면 이거 해보면 거의 오브젝트 개념이 확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얘를 복사를 하는 거죠. 얘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듭시다. .NET DOT NET new 위에 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름만 pet class CLASS test 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서 cd pet CLASS test 딱 들어가서 요걸 내가 공유를 해줄게요. 요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거를 내가 공유를 또 해줄게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그러니까 요게 아주 그 스탠다드라고 보면 돼요. 아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금방 우리가 pet class test라는 걸 만들었었죠. 거기에 붙여넣기 하세요. pet class test가 이제 너무 많아서 내가 엄청 많아졌다. pet class 여기 있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파일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 모두 선택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자, 컨트롤 S. 이것도 뭐 100라인 정도 되죠. 이제 우린 짜는 건 이제 최소한 100라인 이제 넘습니다. 그죠?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 전체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이야기해주는 그겁니다. 우리 책은 교재는 70페이지에 보면 그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NET Learn을 해보죠. 잘 동작합니다. 그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이거 만들고 항상 실행할 때는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NET Learn 하기 전에 cd pet class test 하고 나서 .NET Lear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놈에 대한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이제 떠요. 자, 이걸 한번 보죠. 이 프로그램은 지금 자, pet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pet은 pet이 다루는 상태 정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getset이 현재로서는 지금 정의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디폴트는 정의하지 않는 거죠. 이 각각을 세트시키거나 각각을 get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동일한 이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이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이것이 무조건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넘겨받는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각각이죠. 넘겨받아 가지고 그 값을 실제 이 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display info라는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정의된 넘겨받은 값을 에 대한 변수들, 요 상태 정보 변수들로 되어 있죠. 현재에 세트되어 있는 이 값들을 이런 포맷으로 찍고 있어요. 단순히 그밖에 아닙니다. 찍고 있고, 우리 이런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이게 길어서 뒤에 잘려가지고 안 보이죠. 그래서 라인 수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탁 자동으로 줄 바꾸면서 표시해 주는 거 있었죠.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자동 줄 바꿈이 여기 요거죠. Alt Z. 그죠? 여기 딱 커서 위치시키고 Alt Z 딱 누르면 이렇게 보여주죠. 다 보여주죠. 그죠? 줄수는 변함이 없어요. 보여주기만은 뒤에 잘려서 화면이 좁아서 뒤에 잘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 다 보이는 관계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게 반 잘라 쓰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화면이 좁을 때 네. 이렇게 어떤 거는 또 긴 게 있잖아. 그렇죠. 또 잘려서 잘 안 보일 때 전체 다 보고 싶을 때 줄수는 변함이 없어요. 20번째 줄이에요. 그죠? 네. 자, 일단 그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펫샵이라는 관리하는 게 또 여기서 이제 패츠라는 변수를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했죠. 펫 타입의 변수로 이제 배열로, 그죠? 그리고 카운트라는 또 변수를 하나 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펫샵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된 이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게 만들어질 때 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이 펫 타입의 이때 선언하죠. 이때 만들어내죠. new 해가지고, 그죠? 100개 정도, 그죠? 이 100이라는 것도 여기 변수 정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테스트니까. 그 다음에 여기 count라는 요 값의 초기화를 했죠. 결국은 요 배열을 잡아서 100개짜리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count 값을 초기화하는 게 요 역할로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dd pet, 애완동물 하나 추가하는 거죠. 여기다가 pets의 현재 카운트 위치에 pet 요 넘겨받은 pet 타입의 그러니까 변수 하나를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 아마 위에 이거죠. 그죠? 그걸 그대로 확 집어 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찾는 거 그냥 저걸로 찾았어요. 그죠? 순차 탐색으로 해서 찾아가지고 그 찾은 놈의 이제 실제 이제 이 클래스 구조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이 펫이라는 클래스죠. 우리가 위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죠. 펫이라는 클래스에 특정 함수는 이렇게 display info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pet 타입의 안에 있는 이 display info라는 함수는 이렇게밖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냥 display info 우리 앞에서 프로그램 했듯이 마음대로 display info를 호출하고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코드를 쓰는 게 이제 캡슐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콘솔 있죠, 콘솔. 얘도 IO 쪽에, 콘솔 IO 쪽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사실상 쓴 겁니다. 그래서 콘솔 객체의 write line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접근 방법이죠. 이거는 내가 만든 거고, 이거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거고, 그죠? 그 차이일 뿐이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죠? 자, 서치 패스는 이렇게. 여기는 자, 두 개의 크게 이게 요걸 우리가 컨스트럭트라고 한다 그랬죠. 생성자. 생성할 때 실행되는 놈이고 의무적으로 나머지는 호출을 해야 실행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정의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내가 정의한 거는 크게 두 개입니다. 그죠? 두 개고 세 개네. 하나 더 있네. change. 그 다음에 여기에 exit까지 있어요. 프로그램 종료하는 exit까지. 그냥 이거는 딴 게 아니고 끝날 때 그냥 뭐 이런 메시지 하나 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메인 클래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이 항상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메인에서 여기 보면 펫샵이라는 이 이름으로 변수로 펫샵 클래스 타입 정해놓고 이게 펫샵 해가지고 이제 뉴 해가지고 이때 만들죠. 펫샵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요 펫샵이라는 요 구조체를 이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 new pet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하죠. 그죠? 요 pet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호출을 하죠. 그러면 이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만든 거를 cat1이라는 pet 타입의 클래스 타입의 변수에다가 담아요. 그러면 요 순간에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이 pet 타입 여기로 호출해서 넘어가니까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놈이 무조건 실행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아까 호출할 때 받았던 그걸 받아가지고 이 값들을 세트시키죠. 그럼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펫샵 클래스에 여기 위에서 일단 하나 받았죠. 클래스에 add pet 해가지고 요 cat 타입의 요 구조를 이제 add 시키죠. 그죠? add 시킵니다. 펫샵 요 add 요 놈이 실행되는 거죠. 요거 요 놈은 현재의 카운트 위치에 펫샵의 값을 넘겨받은 그 펫샵의 값들 이거죠. 값들이라 하면 이거죠. 얘를 이 배열에다가 선언된 배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요거 그죠? 그리고 현재의 카운트 처음에는 카운트 값이 0이었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가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가 의미가 다른데 앞에 있을 때는 먼저 증가시키고 사용하고 증가시킨 그 결과를 사용하고 증가시킨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 먼저 현재의 카운트 값을 사용하고 이후에 플러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먼저 증가시키면 이게 1이 되겠지만
현재 카운트가 0이었으니까 뒤에 증가시키면 사용하고 나서 증가시키니까 0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플러스 위치가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같아 보이지만 둘 다 플러스 1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이게 앞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그 값은 틀립니다. 이거는 먼저 적용시키고 뒤에 플러스 1을 시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잘 알아두세요.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완동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실행한 거죠. 새로운 애완동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거 또 똑같이 new 해가지고 호출하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펫샵에 search pet 고양이 원을 찾아라. 고양이 원을 찾아라 해봤어요. 그러면 고양이 원을 여기서 지금 2개 넣어놨으니까 어쨌든 고양이 원이 있겠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찾는 과정을 보면 일단 이렇게 펫 스테이트 해가지고 체인지 스테이트고 찾는 건 요거죠. 자, 해가지고 어쨌든 찾았다 하면 뭐예요? 그냥 디스플레이 찾았을 때 디스플레이 시키고 found를 true로 해가지고 그죠? found를 true로 해주죠. 찾기 전에 found를 false로 해놓고 그래서 찾았으면 검색 결과 찾지 못했으면 이게 앞에 느낌표 붙었으니까 not이죠. 찾지 못 found가 만약에 찾지 못했으면 false로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그 false를 반대시키니까 참이 되니까 즉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를 뿌려주고 그죠? 다시는 이거를 부울로 해가지고 찾은 결과에 대해서 여기 받아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죠? 어쨌거나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하게 2마리의 그 펫을 넣어놓고 고양이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강아지 원을 해도 되고 이제 고양이 2나 뭐 강아지 2나 이런 없는 걸 하면 이 메시지가 뿌려지겠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강아지 원의 스테이트를 병원으로 바꿉니다. 병원으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 펫샵의 change manage state 요거를 호출하는 거죠. 들어가서 일단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change management state를 패스 그죠? 패스 펫 타입의 change management state를 호출하는 거죠. 얘를 호출하는 거죠. 얘를. 그럼 얘는 뭐냐? 딴 거 없어요. p 스테이트 값을 지금 요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리죠. 상태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자 기말 프로젝트를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하는데 일단은 이 구조체를 이 프로그램 요 데이터를 하나만 확장을 하세요. B 사이즈라는 거. 우리 다른 거 있었죠. B 사이즈라는 거. 하나만 확장을 하세요. 하나만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 다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기말 과제에 대해서 다시 올려줄 겁니다. 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그냥
확장하는 걸 할게요. 이걸 하는데 이 데이터들 있죠. 그 확장을 하면 이 데이터들을 파일이나 그 파일로부터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듈을 그대로 갖다 쓰세요. 그 모듈만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요 루프 돌려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뭐 틀을 좀 한번 만들어서 제공을 하든지 대략적으로 내가 틀을 제공을 뭐 하도록 할게. 이걸 요 메인 쪽을 결국 이 메인 쪽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 요 런 쪽 있죠. 런 쪽에 이 부분 요거 그대로 쓰고 이 부분 리드 캣 데이터 요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호출하면 되는데 이 직접적인 말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실제 필드로서 받았잖아요. 그죠? 필드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걸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틀은 내가 기본적으로 또 잡아줄게요.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개념에서 지금 읽은 데이터를 읽고 집어넣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있었던 거 있죠. 그 속에서 요 부분이 요거고 리드 캣 데이터고 요 부분이 add 펫이 엔트리 캣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 일단은 그래요. 내가 요 틀을 다시 잡아줄 테니까 그 다음에 서치 펫 이거죠. 그죠? 매니지 펫 샵 여기에 그죠? 여기 서치 있잖아요. find 이 프로그램이 또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찾아가지고 세트 시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지금은 나는 코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부르고 있죠. change management state 이걸 부르고 있죠. 그쵸? 그리고 뭐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의 관점을 좀 간략화해서 클래스의 개념으로 결국 이 부분만 좀 바뀌면 돼요. 그에 대한 기본 틀을 또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그걸로 해서 어쨌든 완성을 조금 시켜서 제출하는 것으로 기말 과제로 할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 구조로 딱 되는 것이고,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챗GPT로 물어가지고 이 클래스 샘플을 만들어 본 건데 이거 아주 잘 되어 있어.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이 코드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과 제일 유사하면서 제일 표준으로 지금 딱 제시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개념에서 OOP 개념에서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있었죠. 그게 이 자체가 그겁니다. 이 자체가 이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만 그죠?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죠. 그쵸? 이 변수를 name이라는 변수, age라는 변수를 바깥에서 접근을 못해요.
이 함수들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바꿀 수 있죠. 이 개념이 information hiding입니다. 그래서 얘는 private로 쓰는 데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지금 public으로 갔는데 이렇게 private로 해버리면 public으로 하면 얘를 바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public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처럼 private로 해버리면 이 클래스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함수들을 통해서만 얘를 바꿀 수 있죠. 이 함수들을 통해서만 얘를 접근해서 찍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들은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아까 점 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프라이빗 해놓으면 얘는 이 내에서만 존재하게 되고 이 내에 있는 놈은 이 정의된 함수 메서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니까 요 변수들이 은닉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한 게 인포메이션 하이딩의 개념입니다. 그다음 상속은 자 여기 보면 펫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펫이라는 거를 세 개로 정의했죠. name, age, color. 그죠? 근데 자 dog은 지금 make sound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이 클래스를 또 정의를 하면서 dog라는 그걸 해놓고 펫이라 요거 여기 상속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펫으로부터 dog가 상속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같이 가져지는 겁니다. 다만 지금 make sound라는 거를 다시 정의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던 게 똑같은 놈으로 여기 지금 상속을 다 받고 make sound라는 놈은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이 dog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이런 게 개소리죠. 이걸로 되는 겁니다. 패스로 실행을 하게 되면 make sound를 실행하게 되면 generic fat sound라는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이해가죠? 만약에 public class cat pet이라고 해가지고 make sound를 똑같이 하면서 wolf가 아니라 뭐 meow라고 정의를 해놓으면 고양이를 통해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 meow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속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공통된 클래스는 그대로 상속을 받고 새로 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뭘 통해서 어느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of가 나올 수도 있고 meow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개념을 우리가 캡슐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죠? 여기에 제대로 된 거라고 그랬죠. 변수들은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이 선언된 변수는 오로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뭐다? 캡슐라이제이션, 인포메이션 하이딩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 다형성은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네. 자, pet 타입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여기 변수 뺐어요. 변수는 뭐 빼고 make sound라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일반 pet은 make sound, generic pet sound라는 이게 출력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dog를
클래스 정의하면서 pet 타입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캣스를 정의하면서 pet 타입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make sound라는 함수를 다시 정의합니다. 각각에서. 그래서 자 여기 보면 new 해가지고 dog 해가지고 my pet 해가지고 정의해가지고 my pet sound 이렇게 하면 어프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cat을 해가지고 요 변수를 받아가지고 my pet 똑같은 호출인데 어디 거를 생성시켜서 받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해요. 이 개념도 이제 원래 이렇게 적용시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 과제에서는 생략을 할게요. 나중에 내가 그거 하면 전체 이 개념을 적용시킨 버전을 만들어서 코드 제공은 내가 할게요. 그 다음에 추상화에 대한 개념. 이게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 폴리모피즘을 결국은 제공하는 것이 이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죠. 이 데이터와 이걸 같이 해놓고 요 데이터 부분은 상속받고 그 다음에 이 폴리모피즘까지 같이 적용시킨 거. 그 다음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어느 거를 통해서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동일하게 어느 놈을 접근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은 놈을 불렀는데 어떤 때는 멍멍, 이건 한글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야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하려던 과제는 여기 보면 오버로딩 개념인데 여기 좀 보세요. 스피크라는 이게 아까 폴리모피즘하고 좀 다른 게 폴리모피즘은 이 메소드에 대한 정의가 똑같았죠. 이 오버로딩은 뭐냐면 메소드가 똑같은데 파라메터가 틀려요. 이거는 파라메터가 없는 놈이고 이건 파라메터가 있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호출을 하는데 파라메터를 없이 호출하느냐 파라메터를 주고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실행될 수도 있고 이놈이 실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파라메터로 어느 놈을 호출할지 구분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이 뭐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적용한 것들을 내가 제시해준 이 코드를 지금 단순하게 그냥 클래스로만 바꿨어요. 동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 프로세스, 이 메소드 전체적인 것들을 이 개념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바꾸는 거를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테스트 프로그램을 우리 메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 확장한 거, 그 과제에 대한 정의는 내가 다시 문제 과제로 요약을 해서 우리 저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적용하는 게 실제 코딩상에서의 OOP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개념의 실제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들은 우리가 앞 시간에
했듯이 요 내용들을 개념들을 가지는 것이 OOP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코딩상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C샵에서는 지금 내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코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OOP 개념을 딱 적용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개념으로 이제 실제 존재하는 문제에서 존재하는 모든 개념들을 추상화시키고 이제 객체로 추상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정의하는 부분, 프라이빗으로 해야 될 부분, 퍼블릭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정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들을 정의하고 해서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쫙 끌고 나가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이고, 이게 모던 현대의 그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